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578돌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조상한테 물려받은 좋은 게 많지만 한글처럼 이렇게 매일 숨쉬듯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한글날 관련 재밌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만평과 뉴스 보시죠. 자, 기자협회 성철수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성철수 화백님 그림은 언론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림 속 시민단체가 팔을 쭉 뻗어서 머리에 카메라를 쓰고 귀에 펜을 꽂은 언론을 상징하죠. 언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그냥 언론이 아니라 정부 비판 언론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는 가짜 판넬이죠. 자, 기자는 누구냐 너 이러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은 여러 가지 경로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짜 시민단체가 언론사를 고소 고발하면 검경이 그걸 받아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부기관이 직접 움직일 때 받아야 할 그 언론 탄압 비판도 덜 수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편리하죠. 근데 이게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가짜 시민단체에 사주해서 이루어지는 더러운 방식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언론 탄압이고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정황이 요즘 아주 핫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녹취록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형님이? 내가 용산에 있을 때, 예, 우리 세민년이라고, 예,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우파 플랫폼인데, 예. 신문도 광고도 많이 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디올백 보도 이후 보수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고발이 대통령실 행정관 김대남 씨가 사주했다는 걸 본인이 지금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백이래요. 이것만 가지고도 김대남 씨는 수사 재판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백은영이도 고발해야지, 그 다음에 또 여사, 또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예. 야, 그런 나를 쉬워, 이렇게 밀어내네. 야,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용인해서 밀어냈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 등판에 용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가짜 시민단체의 껍데기를 빌려서 정부 비판 여론을 탄압하고 있고, 자, 여기서 언론은 서울의 소리겠죠. 고발 사주 주장 녹취록이 든 가방을 툭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대남 5시간 녹취,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김대남 씨는 충성한 대가로 연봉 3억짜리 공기업 감사짜리를 받았는데 이번 논란 때문에 사임했고, 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요. 자, 진짜 뭐라고 할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주간경향 성덕환 화백님 만평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의 연이은 만찬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울타리 안에 텃밭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텃밭에 자라는 열매는 국회의원 배지네요. 옆에는 여당 대표 한동훈이 보낸 독대 요청 쪽지가 그냥 바닥에 버려져 있고요. 울타리 밖에서는 성남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유는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키우는 강아지도 이렇게 대꾸를 해주는데 참 너무하죠.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의원들을 불러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그 만찬. 근데 또 거기서 하필 국회 본회의에도 못 들어가는 당대표는 쏙 빠졌다고 구설이 많죠. 이런 얕은 수가 보이는 행보를 여당 국회의원 표단속이라고 일갈해버리는 만평입니다. 그 가운데 성난 민심에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는 이렇게 하늘을 덮어가고 있죠. 자, 시민언론민들레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를 앉힌 옥좌를 등에 이고 비행기 쪽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해외 순방 가는 모습 같죠. 헐렁한 바지단이 터진 자리에서 피시식 소리가 나면서 특검법 4표 이탈이라고 쓰여있죠.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104표 반대로 부결됐잖아요. 여당 108개 중에 4명이 이렇게 피식 센 겁니다. 다음번에 4표만 더 빠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그때는 지난 총선하고 얽혀있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지나서 국회의원들이 검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뭐 민심은 또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윤 김 부부가 좀 잘해서 잦아들래나? 자, 용상에 앉아서 등에 업힌 김건희 씨는 핸드폰으로 문재인 딸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면서 또 나름 이렇게 피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 뉴스를 보고 좋아할까요? 한다면 무슨 생각으로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따님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김건희 씨 때문에 쩔쩔매던 보수 농객들이 아주 이걸 물어듣고 신이 났습니다. 하는 소리는 뭐 이래저래 많은데 대충 숨은 뜻은 우리만 나쁜 거 아니다. 니네도 이렇게 나쁘지 않냐. 세상 다 나쁜 것들이다. 뭐 이런 의도와 그런 바람이 자글자글 깔려있는 뭐 그런 소리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물론 문다혜 씨 음주운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걸 잘했다고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뭐 거의 걸어다니는 의혹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김건희 씨의 의혹을 퉁치고 덮고 뭉개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했고 걸려서 지금 처벌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무슨 뭐 전직 대통령의 힘이 작용해서 사건이 조작 은폐해서 없던 일이 되고 이딴 식으로 돌아갔다면 김건희 씨 했던 지거리랑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문다혜 씨 음주운전 건을 어떻게 좀 키워볼까 하고 왈왈거리는 호사가들은 이 그림 속에 피식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빈약한 본인들의 처지만 뚜렷하게 더 드러내고 많은 꼴이 될 겁니다. 자, 페이스북 박건웅 화백님 만평입니다. 이야, 일단 이거 그림이 멋지죠. 작품 크기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감상화로 문인들 드나드는 그런 살롱 같은 데다가 걸어놔도 멋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내용을 들여다보죠. 거대한 무대에 큰 돼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돼지를 둘러싸고 있고요. 얼굴에 분칠을 해주고 엉덩이 탐정 가르마를 비껴주고 또 일부는 뒤에서 똥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꾸민 모습을 찍고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대중들은 큰 스크린에 송출된 공정의 화신, 집에서 열공하던 이 가짜 돼지의 이미지에 열광하고 있고 옆에서 우유빛깔 나무개라고 여로하는 바람잡이도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꼼꼼한 그림이에요.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돼지 팔뚝에 문신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로고와 사람 얼굴인데 이 사람은 그 추잡한 별장 성접대 CCTV 영상의 주인공. 온 국민이 그걸 다 봤는데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리됐던 그 검찰 식구 김학의 얼굴입니다. 의자 뒤로는 툭이라는 글자와 함께 두 여자가 이 돼지머리 뒤에 숨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김건희, 최은순 모녀 같습니다. 자, 밑에 뭐 감독 좀 돼 보이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선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는 쥐하고 닭도 사람으로 만들어 본 걸 하고 웃고 있습니다. 뭐 쥐하고 닭은 잘 아시죠? 자, 보수 언론의 이런 편파적인 이미지 조작으로 공정과 상식의 화신이 됐던 대통령 후보. 여러분 이 그림은 3년 전의 그림입니다. 그때는 이거 좀 과한 비유 아니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 그림을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조선중앙동화조차도 지금은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을 말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아랭님 만평입니다. 자, 오늘 한글날이죠. 세상 둘도 없는 보물인 우리 말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데 한글날 전후로 꼭 보도량이 많아지는 뉴스가 있어요. 학생들이나 MZ세대의 문해력 문제입니다. 문해력, 글과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학생 MZ들이 이게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기성세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펜을 쥔 학생의 손이 단어 뜻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부자리를 무슨 별자리 이름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두발 자유화, 머리 기르고 말고를 학교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두발, 그러니까 이족을 묶어놨어요. 왜 그걸 자유화하죠? 라고 되묻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학생들 어휘력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서 선생님들이 단어 뜻 풀이해주느라고 수업이 제대로 안 될 정도라고 해요. 자, 일단은 그림을 조금 더 보죠. 자, 이 아래는 검찰이 멍한 표정으로 김건희 의혹의 언터처블이라고 풀이를 달고 있어요. 절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존재로 검찰은 지금 김건희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 이렇게 매일 불법적인 정황이 터져 나오는데 수사는 고사하고 증거를 지금 잔뜩 손에 쥐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소도 못하고 있는 검찰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멍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봤던 문해력 문제 오늘 한글날 맞이해서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재밌습니다. 자, 심심한 사과. 어떤 회사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해가지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거기 심심한 사과라는 요 문구가 아니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 장난치냐 기분 나쁘다라는 댓글에 빌미가 됐답니다. 심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라는 뜻인데 그걸 동음어인 따분하다 심심하다로 알아들은 사람들이 대거 댓글로 집단 무식을 뿜어낸 거죠. 사흘 나흘 논란도 있었습니다. 대체 휴일이 주말에 붙으면서 사흘 연휴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 사흘을 4일이랑 헷갈려서 검색어가 폭주한 일도 있었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런 단어 안 써서 모른다는 거예요. 시발점 이거를 또 몰라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왜 욕을 하냐고 따지는 학생도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영화 기생충의 가재는 데칼코마니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가재 임시로 지어서 쓰는 제목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또 이걸 랍스터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금일까지 과제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조교가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고 과제를 못 낸 학생들이 항의했다는 소란도 있었답니다. 사내 연애, 회사 안에서 직원들끼리 연애하는 건데 이거는 뭘로 알아들었을까요? 사내, 남자랑 연애하는 걸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 이거 웃깁니다. 업소용.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업소용이라고 붙어있는 음료병을 보고 남자친구가 이상한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줄 의심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우스개 같은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유명하죠. 무운을 빈다. 삼국지 덕후 이준석 의원이 몇 번 쓰면서 정치권 유행어가 됐는데 MZ들이 무운을 없을 무자로 잘못 이해하고 운이 없길 빌어주나? 라고 대놓고 까네.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한바탕 작은 소란이 있었답니다. 자, 어휘력이 이 모양이니까 맞춤법 파괴자들도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야, 이거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죠. 나무랄 데 없는? 자, 이걸 나무랄 데 없는을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대요. 그리고 곱셈추위? 꽃셈추위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고요. 일해라 절래라. 야, 이거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를 이렇게 쓴 고등학생이 있었답니다. 고리따분한. 야, 고리따분이죠. 자,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 이거는 인생의 반려자를 또 이렇게 잘못 써서 고백을 한 남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문해력 문제가 불거지면 이걸 기성세대가 MZ세대나 학생들을 두고 이 신문도 안 보는 것들 뭐 이러면서 세대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MZ 이하 세대들이 한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이런 실수하면은 한심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건 비약이죠. 다만 이 문해력 뉴스가 부각되는 과정을 보면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주체가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고 배우고 그냥 넘어가질 않고 이걸 꼭 알아야 돼? 나만 모르는 거야? 라고 불복하고 SNS를 통해 똑같이 모르는 사람들의 커밍아웃을 결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착오나 작은 무지를 인정을 안 하고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공론의 장으로 그걸 끌고 나와서 비슷한 놈들을 모아서 세를 결집해서 고집을 관철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이라는 말만 쓰지 왜 금일이라는 말을 써서 헷갈리게 하냐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어휘라는 게 풍부할수록 그 언어는 아름답고 좋은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금일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가 있고 오늘을 써야 할 적절한 문장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MZ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건 안 중요한 거라고 힘겹게 고집을 부리는 못된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뭐 젊은 세대에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대 열중시험 그거 못한 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 규정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알리백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알리백을 중요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은 MZ세대가 아니죠. 또 뭐 내 투표가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모른 척하는 그런 2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봅니다. 한글날 주변에 황당한 맞춤법 실수하는 그런 어린 조카가 있더라도 너무 망신 주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가르쳐 주시길 바라면서 결론이 좀 이상하네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